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월요일 이영돈의 굿모닝 LA 시작합니다. 오늘은 월요일 시작하면서 코로나19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사망자는 50만 명이 넘어선 상태이고요. 그리고 미국만 해도 확진자가 250만 이상이 나왔고 사망자가 13만 명에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는 2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사망자가 약 6천 명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A 카운티도 9만 1000명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사망자가 3,300명을 향해 가고 있고요. 오렌지 카운티도 12,000명이 넘어선 가운데에서 사망자는 300명이 넘어서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대단히 코로나19 확산세가 미국에서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많이 걸려있는 주는 뉴욕주입니다. 41만 명 이상 걸려 있고요. 캘리포니아가 20만 명이 넘었고 뉴저지가 17만 명, 텍사스가 14만 명, 일리노이가 14만 명, 플로리다가 12만 명, 그리고 매사추세츠가 10만 명이 넘어섰고요. 펜실베니아는 지금 9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지아는 7만 명이 조금 넘은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도 코로나19 뉴스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월 1차 급증 때는 동북부의 뉴욕이 진앙지였는데 이번에는 여름철 뜨거운 햇볕을 자랑하는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등 남부의 선벨트 지역이 대유행을 주도하고 있어서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선벨트 등 각종 미국의 벨트 지역은 LA 돈TV 대선 특집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플로리다는 6월 11일 1657명을 시작으로 거의 매일 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특히 또 플로리다와 함께 조기 경제 재개를 조치를 취했던 텍사스도 5월 15일 1477명에서 6월 27일 6079명으로 급증 추세입니다. 선벨트 지역의 2차 급증은 코로나19가 강한 햇볕과 높은 온도에서 쉽게 자연적으로 가라앉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서 공포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미 전역에 코로나19가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각 주정부들이 경제 재개에 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도 결국 경제활동 봉쇄령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LA 카운티를 비롯해서 프레즈노, 임페리얼, 컨, 킹스, 세노아킨, 툴레어 등 캘리포니아 주의 7개 카운티 내에서 술집과 나이트클럽 등의 운영 중단 긴급명령을 발동했고요. 이에 따라서 LA 카운티는 어제부터 모든 술집과 브루어리, 와이너리, 시음장들에 대한 즉각적인 영업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술집이 식사까지 제공하는 경우 식사 영업은 할 수 있지만 업소 내 바구역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유흥가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데 따른 것인데요. 뉴섬 주지사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일부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서 긴급 명령을 발동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LA 등 7개 카운티들은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주의 감시 목록 대상에 포함이 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는 최근 몇 주간 18세에서 49세 사이의 환자가 급증해서 24일 기준 전체 환자의 절반이 넘는 56%로 치솟았습니다. 또 LA 카운티에서도 18세에서 49세 환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자체만이 문제가 아니라 LA 카운티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세가 정말 예사롭지 않은데요. 누적 확진자 수가 거의 10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수가 3,300명이 넘어섰는데요. 그 사망자를 인종별로 분류하면 라티노가 43%로 가장 많고요. 백인이 27%, 그리고 아시안이 17%, 흑인은 11%로 집계가 됐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우리는 확산 방지를 위해 즉시 행동해야 한다면서 LA 카운티 주민은 최대한 집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만약 나가서 다른 사람을 만날 때도 최대한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이행해야 한다면서 얼굴 보호대, 즉 마스크는 항상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설적인 락그룹이죠. 롤링스톤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자신들의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네요. 어제 일요일 오전에 나온 기사인데요. 롤링스톤스는 어제 성명을 통해서 그들의 법무팀이 음악 저작권 단체인 BMI와 협력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운동에 자신들의 노래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위반으로 소송을 걸 거라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에는 몇 개의 그 음악 저작권 단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BMI, 그 다음에 ASCAP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특별히 롤링스톤스는 BMI와 함께 일을 하기로 시작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은 롤링스톤스가 1969년에 발표한
You can always get what you want. 네. 너는 항상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이런 뜻이죠. 이거를 유세장에서 즐겨 사용했네요. 또 최근에 오클라호마 털사에서 개최한 텅텅 비었던 그 체육관에서 개최한 선거 유서에서도 이 노래를 사용했는데요. The Trump campaign team didn't immediately respond to an email seeking comment.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선거팀이 롤링스톤 측에 즉각 응답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또 당시 트럼프 대통령 캠프는요, 롤링스톤스의 노래 외에도 3년 전에 사망한 락 뮤지션 탐 페디의 I will not back down, 그러니까 I won't back down 이란 노래를 유세장에서 틀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AP통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네요. 패티의 유족들이 아니 고인이 본인의 노래가 증오를 부추기고 인종차별적인 선거운동에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강한 어조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용 중단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중간선거 때 자신의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는 그래미상을 수상한, 미국 기사에서는 꼭 아카데미 어워드하고 그래미상 어워드를 받은 사람한테는 이 수식어를 마치 뭐 닥터 이런 거 붙이듯이 꼭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미 어워드 위너 닐 영 뭐 이런 식으로 닐 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Rocking in the Free World를 유세에 사용을 했습니다. 글쎄요, 지난 2016년 대선 때도 롤링스톤의 노래를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한 데에서 그냥 무시하고 사용을 했었거든요. 아무튼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래저래 수모를 겪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제 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어제 보도를 한 겁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 재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지율은 저조하죠. 저조한 지지율과 함께 견고한 지지층으로부터도 자신이 단임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에 대한 안일한 대응, 또 미 전역에서 들불처럼 번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로 수세에 몰렸다고 전했는데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는 팍스 뉴스 간판 앵커인 터커 칼슨조차 지난주 방송에서 대통령이 선거에서 질 수 있다고 말했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 의원은 취재진에게 대통령이 경쟁을 좀 더 정책에 맞춰 진행해야 하고 후보의 인성에는 덜 맞춰야 한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폴리티코는 재선이 어려워진 현실을 깨닫고 흔들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포착됐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신 언론계 최대 요원인 팍스뉴스와 인터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의 목표는 무엇이냐는 간단한 질문을 받고도 횡설수설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을 지지하든 또 민주당을 싫어하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든 문제 해결 방법을 보고 나면은요, 도저히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 일단 무슨 뉴스가 나오면요, 우선 아니라고 우기고 그 다음에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시간을 질질 끕니다. 그 다음에 나는 책임이 없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책임 전가를 합니다. 못된 언론이 다 가짜뉴스로 자기를 마녀사냥한다고 호소하는 식으로 매사에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지지하는 층들도 sick and tired, 더 이상은 나도 못 보겠다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가장 못 믿을 사람인 게 뭐냐면요, 코로나19 종식을 낙관하면서 방역보다는 경제 재개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져서 부자 되는 법이란 책에 보면은요, 세균에 대한 병적인 공포가 있다고 밝힐 정도로 감염병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하는지요? 백악관의 코로나 방역 조치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환자가 급증하는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는요, 백악관 경호팀과 의료팀이 출입 예정 장소를 모두 점검을 합니다. 욕실은 사용 전에 소독제로 빡빡 문질러서 닦아 놓도록 합니다. 최근 백악관이 언론에 대통령 집무실 출입자를 대상으로 한 마스크 착용과 발열 검사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고 이렇게 쓱 발표했는데, 이게 미국의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였던 것이죠. 대통령의 보좌진은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받으신 분 많죠. 그런데 보좌진들은 건강하고 발열이 나지 않아도 그냥 계속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외부인을 통한 감염 가능성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데요. 최근 백악관을 방문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등 폴란드 방문단 전원도 코로나 검사를 받게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참모진까지 코로나에 감염되는 상황에 공포를 느끼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워낙에 나라를 이끄는 수장이 이러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사건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이 트레이드조에서 마스크 없이 쇼핑을 하는 여성이 금요일 직원들에게 민주당의 개돼지들이라고 부르면서 폭언을 퍼부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개자까지는 안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데모크라틱 피그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이게 노스홀리우드에 있는 트레이드조 개업식이 있었던 금요일날 벌어졌던 내용인데요. 동영상이 뭐 한 400만 뷰까지 이렇게 올라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켓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쇼핑을 하는 여성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는데 이 여성이 나는 호흡에 문제가 있어서 의사 지시에 마스크를 따르지 않아도 돼. 의사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돼. 지금 당신들 나한테 마스크 쓰라고 하는 게 법을 어기는 거야. 오히려 법을 어기는 거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마스크 착용 면제 대상이라고 연방정부 기관을 사칭한 가짜 마스크 면제 카드가 유포되면서 이에 주의하라고 경고를 나섰습니다. 숨쉴 자유를 주장하는 FTBA라는 단체가 최근 마스크 면제 카드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를 홍보했는데요. 이 단체는 카드에 저는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어떤 법령에서도 면제 대상입니다라고 아주 그럴듯한 문구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마치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다 가짜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요. 혹시 이런 것을 들이밀면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영돈의 굿모닝 LA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